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환경관리랑 중원관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경관리는 우리가 주로 이제 소음 진동, 뭐 소음이라든지 우리가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소음, 대표적인 이제 민원 상황이 되게 해당되는 거죠. 소음이 난다든지, 진동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 주변에 이제 민원 소재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차량이라든가 장비 기기에 대한 소음, 저소음 대책을 세워라. 저감 대책을 세워라. 관리적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뭐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죠. 그래서 50데시벨 이상이면은 우리가 소음으로 간주하는 거. 그래서 이제 민원이 제기했을 때 우리가 대책을, 이상이면 저감 대책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자, 그리고 뭐 소음이라든가 진동 관리에서 이제 뭐 꼭 그 법적으로 뭐 이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주변과의 어떤 그런 걸 조화를 위해서 또 소음이나 또 진동이 나는 공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시간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조절해서 주로 이제 야간이라든가 주말에는 이제 작업을 가능한 피하고 뭐 주중에 이렇게 사람들이 없는 그런 시간대를 이용해서 주로 이제 공사를 진행을 하면 조금 더 주변 민원이라든가 이런 소지를 좀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대기 환경 관리, 우리가 대기 환경 관리는 이제 주로 대표적인 게 비싼 먼지죠. 그래서 우리 공사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먼지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세류 시설이에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트럭 같은 것들이 이제 공사장을 날아갈 때 자동차의 바퀴에 먼지가 이제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날리지 말라고 우리 바퀴를 이제 이렇게 고압 분사로 해서 이제 바퀴를 씻게 되죠. 세련 시설입니다. 그래서 비싼먼지라든가 이런 것이 나게 되면 우리가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싼먼지에 대한 억제에 이런 뭐 세련 시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분진망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옆에도 보면 이게 분진망이죠. 그래서 이제 공사하다 보면 먼지가 이제 발생되기 때문에 자, 분진망을 설치하고 공사를 진행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은 사실상 이제 폐기물들이 많이 쌓이게 돼요. 조그만 뭐 인테리어 공사 같은 거 할 때도 사실 폐기물 관리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공사가 이제 여건이 환경이 좀 넓거나 이러면 좀 쉬운데 좁은 환경이라든가 열악한 환경에서는 그런 폐기물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쌓이게 돼서 이거를 한 번에 뭐 다 배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또 주기적으로 모았다가 이렇게 외부로 반출하는 그런 계획도, 폐기물 관리 계획도 좀 세워야 되고요. 자, 그리고 폐기물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가지 그 폐기물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건축유물에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그냥 폐기물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폐기물이라는 건 재활용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폐기물인지를 대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뭐 당연히 콘크리트라든가 벽돌이라든가 타일 같은 거, 유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폐기물, 건설 폐기물이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유리섬의 앞면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환경에도 별로 좋지 않은 거죠. PVC 소재라든가 석고보드 이것도 이제 폐기물이죠. 슬레이트, 텍스트, 그라스 이거 단열재죠. 판넬류, 우레판, 메탈, 목재도 재활용이 안 되죠. 그냥. 자, 그리고 흙이라든가 모래 자갈 이런 것들, 토성류라든가 또는 벽지 같은 것들도 다 건설 폐기물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폐기물 처리해야 되냐면 그냥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지정된 업체에 지정된 지역에다가 우리가 이거를 버리고 그 버린 내용들을 폐기한 내용들을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폐기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갖다 버리면은 안 된다. 그래서 자, 건설 폐기물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면허를 소유한 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그거를 폐기해야 되죠. 이상한 데 갖다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폐기물 이제 계약서, 폐기물 우리가 처리했을 때 계약 사항에는 뭐 종류라든가 물량, 용역 기간 그리고 어디다가 처리할 건지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기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 준공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라고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위스탁 계약서들은 3년간 보관을 해서 이제 자료로서 남기고 우리가 적절한 폐기물 처리에 적절한 조치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장 넘어가면 중공관리 있죠. 중공관리는 이제 공사가 뭐 우여곡절 그때 어쩌어찌 해서 이제 공사가 이제 마무리가 됐으면은 이제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준공 받고 또 사용 허가를 받고 그래서
그 건축물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 허가를 받고 준공 허가를 받아서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 관리 대장에다가 기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 건축물이 이제 그 용도대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불법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공검사 같은 거 할 때도 건축이 제대로 잘 됐냐, 마감이 잘 됐냐 이런 것도 보지만 건축 법규적으로 문제가 없이 돼 있느냐, 용적이라든지 적용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것들을 다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공사가 됐다는 것이 확인이 돼야만 이건 이제 준공 허가가 나는 거죠. 그래서 준공 허가가 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해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있어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서류들이라든가 앞서 말했던 것들은 여러 가지 그런 조치 사항들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폐기물 관련된 사항도 있고 또 정화조와 관련된 사항도 있고 또는 공기 대기와 관련된 사항도 있고 대기와 관련된 보일러와 관련된 사항도 있고 엘리베이터 물론 기본 건축법 같은 것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사하면서 제반 사용했던 또 어떤 것들을 다 처음에 공사를 계획한 대로 공사가 됐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절차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준공 관리에 대해서 한번 사전적 의미를 보면, 자, 공사가 이제 완료된다는 의미한 거고, 자, 그래서 법적인 의미를 보면, 자, 공사 계약을 대로 이행을 확인한 다음에 건축물을 이제 건축주한테 인계를 하고, 자, 사용 승인, 실제로 이제 이 건축물이 적법한 건축물로서의 사용 승인을 의미하는 것이 이게 법적인 의미인 거죠. 그래서 시공자가 이제 공사가 완료되면 감리자와 발주자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감리자한테 또는 감리자하고 발주자가 당연히 이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그 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이제 건축을 허가받았던 허가받은 그 대상이 이제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이제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몇 가지의 그런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대로 되는지 검사를 하러 나와서 봅니다. 그래서 검사를 할 때 보통 공무원들이 나와서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원칙인데 또 공무원들이 바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건축사라든가 또는 이런 분들한테 위탁을 해서 대신 검사를 받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사용검사, 준공검사를 하게 되는데, 자, 준공검사 할 때 뭘 검사하는지를 어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사업승인 조건에 대한 이행 여부라든가, 당연히 법규대로 제대로 했는지, 설계 도서대로 시공됐는지, 시공 품질은 어떻게 됐는지, 환경관리라든가, 이런 안전과 관련 사항들은 준수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 살펴봐서, 이게 통과가 되면, 그때 이제 사용허가랑 준공허가가 나게 되는 거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준공검사를 할 때 준비해야 될 서류들 같은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건축사라든지 또 현장소장과 건축사가 이제 같이 준비하는 건데, 보통 현장소장이 준비를 해서 이제 건축사한테 이거를 취합해서 인계를 하면 건축사가 검토를 하고, 자,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준공하기 위해서 이런 서류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준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준공계, 검사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들어가 있는 보험 증서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안전관리 사용되었어도 첨부가 되죠. 우리가 이렇게 안전활동을 했습니다. 또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했고요. 우리는 하도 업체를 선정할 때 투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완료했다고 하는 거를 건축주한테 확인받고, 또 이제 자재 같은 것들을 제대로 썼는지 그 자재들의 시험 성적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넣게 되고, 우리가 공사가 하게 되면 처음에 공사 도면대로 공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의 설계 변경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감안한 준공 도서를 따로 도서로서 처음에 했던 도서보다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준공 도서를 만들고, 마찬가지로 준공사님들 촬영을 해서 서류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기 설비, 기계, 정화조, 엘리베이터, 또 뭐가 있냐, 또 보일러라든가 이런, 또 보일러 같은 경우는 또 연통 연기 질식해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이러면 또 한번 사고 나가지고 사람이 또 이렇게 좀 다치게 되면은 이런 또 검사가 준공검사가 이제 까다로워져요. 자, 어쨌든 이런 서류들을 가지고 이제 준공검사를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준공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준공 떨어져가지고 이제 건축물 인계가 되고 합법적인 건축물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가 돼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는 필연적으로 이제 하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자가 안 나오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건축물이 법적으로 이제 하자를 해야 되는 그런 뭐 기간이라든가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느 기간에 하자를 이제 처리해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것에 대한 하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하자에 대한 판정 사례를 봐야겠죠. 일단 대표적인 하자 사례예요. 그래서 콘크리트 공사할 때 뭐 균열이 가는 것들, 뭐 크레이 가거나 균열이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만약에 뭐 0.3mm 이상이 되면은 이거는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하자로 보는 거. 그러면은 이제 또 거기에 대한 보수를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방수라든가 보통 누수라든가 방수 같은 것들이 이제 하자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지붕이라든가 또는 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방수가 되는데 이런 것도 방수가 나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런 하자 같은 경우는 100% 완벽하게 해서 공사를 할 수는 없고 계속 우리가 하면서 좀 계속 고쳐 나가면서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거 하자에 대한 이런 대표적인 게 이제 균열이라든지 또는 누수라든가 방수가 되고 또 결로가 있어요. 결로. 누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창호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제 누수가 발생하게 되고요. 결로 같은 경우는 뭐 하자 대표적인 하자의 케이스죠. 근데 결로 같은 경우는 참 이걸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결로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그 열교현상 때문에 그래서 외부의 온도와 내부의 온도 차이가 심하면 우리가 유리컵에 이슬이 생기는 것처럼 자 결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로가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결로가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뭐 결로 뭐 단열을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열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열이 내부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단열재로 최대한 차단하는 거죠. 뭐 그런 내용하고 그리고 단열재가 중간에 끊어져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단열재를 여기다 하고 이쪽에 또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연결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밀하게 단열이 돼야만 이런 결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막을 수가 있고 또 이제 결로 방지용 페인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하는 거죠. 또 이제 마감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마감 관련된 하자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하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물매라든가 경사라든가 겉보지, 신축줄눈, 뭐 철근, 창호 이런 데서 하자들이 형태들이 있다. 그죠? 철근 같은 경우는 철근이 노출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안 되죠. 그리고 노출이 되면은 철근에서 이제 부식이 발생돼가지고 이제 균열이 안으로 더 파고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고 창호에서도 뭐 충진이 불량한다든지 또 이제 벽체 타일 같은 것들이 들뜨거나 균열하거나 폭렬 현상이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자를 이제 이런 유형이 나왔을 때는 이제 우리가 하자를 판정하고 자 하자가 됐으면은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자 보수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대표적인 하자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고 자 그럼 하자가 했을 때 우리가 그 건물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 하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까지를 정해놓고 법적으로 정해놓고 우리가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담보 기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1년, 2년, 3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 건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고 주택법이라고 하는 건 일반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우리가 이제 미장, 수장, 칠, 도배, 수장, 목장, 창호, 잔디, 금속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테리어 공사를 보통 얘기하는 거죠. 인테리어 공사를 얘기하는 건데 자 인테리어 공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년이다. 주택에서는 1년, 아파트는 2년까지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창호라든가 또는 금속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무거운 거죠. 이게 위에 있는 것들은 거의 마감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자 뒤에 있는 것들은 조금 좀 이제 뭐 목공사라든가 창호공사 같은 경우는 완전 마감만 아니고 바탕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공사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3년까지 하자를 봐준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보통 우리가 타일 공사라든가 단열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2년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테리어 마감 공사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그냥 2년, 아파트 1년, 주택 1년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 집합건축 아파트에서 이제 주로 골조공사라든가 건축공사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건축공사 관련된 내용들은 3년까지 보고 자 건축공사 중에서도 밑에 보면은 뭐 경량초구라든가 배수라든가 옹벽이라든가 갈아서 안 보이는데 뭐 석축이라든가 옹벽이라든지 정령 초거라든지 뭔가
이렇게 뭐 콘크리트라든가 벽돌이라든가 이런 공사들, 이런 공사까지는 좀 무거운 거죠, 자재가. 이런 경우는 5년까지도 보고,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10년까지도 하자를 이제 봐준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 내력구조부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중요한 보라든가 기둥이나 천장이라든가 이런, 주로 하중을 이렇게 부담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문제가 생기면은 건물 자체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10년에서 5년까지 봐줘야 된다. 뭐, 5년. 그 아파트 주택 같은 경우 5년에서 10년까지. 기둥 같은 경우는 기둥에 먼저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또는 내력벽이 수직부재죠. 뭐, 이거는 가로부재고 수직부재에 해당되는 건데, 이런 수직부재에 해당되는 것들이 뭐 문제가 생긴다면은, 이거는 안전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10년 정도까지 하자를, 그러니까 그만큼, 시공을 잘 하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 하자관리, 준공관리, 하자관리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내용은 살펴봤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올라가서 보면, 자, 정리를 해보면,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 중간고사 이후에 우리가 이제 우리 공정관리표, 공정관리 작성하면서 일정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여유산정이라든가 공기단축하고, 자원배당, 진도관리, 품질관리를 저번 주에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관리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일정관리, 공정관리랑 품질관리랑, 그 다음에 원가관리랑, 뭐 이런 것들이 3대 관리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관리 위주로 살펴봤고, 맨 마지막에는 그래도 외 관리 중에서 조금 의미가 있는 안전관리라든가 중공하자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일단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카톡에서 공지한 바와 같이 우리 기말고사 시험은 오프라인으로 아마 시험 보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 아마 카톡으로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어떻게 되지? 다음 주 21일이죠. 토요일 날 오전 8시 30분, 우리 중앙가서 봤던 같은 공학관 실에서, 자, 오프라인으로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 수업이 있을 거예요. 다른 수업이. 그러니까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자, 나와서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보는 걸로 21일 날, 그래서 다 참석을 해서 시험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고, 한 학기 동안, 시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시험은 뭐 주관식 한 4문제 정도, 좀 어려운 문제, 관련돼서 좀 어려운, 배치율 좀 높은 주관식 문제가 4문제, 그리고 객관식 문제, 뭐 9에서 10문제 정도, 그렇게 출제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시험 범위는, 중간고사 시험 일정 계산부터 오늘 수업한 것까지 해서 시험 범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프라인에 시험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고생했습니다.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